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이 장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장관이죠. 젊은 장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장관이다 해서 소통령이라는 그런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출입국 외국인청을 이민청으로 독립해서, 그러니까 외청으로 이렇게 확대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앙일보가 지난 28일 그리고 오늘 5월 30일 연속해서 이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민청,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외동포청이냐, 이민청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재외동포청 이 설립을 공약을 했고, 또 재외동포 인사들과 여러 또 만찬과 이런 만남에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 반드시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은 주요하게 이제 외교부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주무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또 이민청을 이렇게 별도로 또 신설을 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보여서, 그래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이 뭐가 다를 것인가, 또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동포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재외동포청보다는 재외동포처, 그래서 이 국무총리 산하에, 그러니까 일반 좀 더 청장이 아니라 이 장관급인 이 처장으로 해서 뭔가 좀 국내외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이 종합적인 이 컨트롤 타워, 조정 관리자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재외동포나 우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들도, 일반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까지 함께 포괄하는 그런 또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그러면 이민처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좀 만들면 좋지 않냐, 이런 절충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750만 그러니까 재외동포의 이제 지원, 그런 또 모국과의 이제는 유대 강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구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민청은 해외에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이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재외동포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이민청이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이렇게 이제 공식화한 만큼 과연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그럴 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가요, 지난 5월 28일 그리고 5월 30일 오늘 이렇게 또 연세서 계속 이 기획 취재해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5월 30일 오늘 날짜 나온 신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월 30일자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익에 도움될 외국인 유치,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죠. 이 실패한 이민청, 이 한동훈이 해낼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이 가칭입니다. 이 신설을 국가대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기본적으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를 외국인 우수인력 이민 활성화로 극복하자는 방안인데, 국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청이 설립이 되면은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네, 이렇게 서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은 28일 이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인구, 노동, 치안, 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출입국 관리나 불법 체류자 단속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통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해 유치하겠다는 것. 그다음 외국인 이민 문호를 무차별 개방할 경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일자리 부족, 복지 부담 등의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고 범죄율이 시소사 사회 문제라고 비할 가능성도 있고, 특정 외국인 이민자의 본국과 외교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국가 상호주의,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뭐 이게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이 같은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민 심사가 진행되고 출입국 관리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민청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법무부는 이민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 가령 국내에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은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 이민을 갈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과연 이게 중국 동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우리가 주역에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역에 나와 있는 게 영주 체류 자격의 이 선거권 부여. 이게 그냥 특정 국가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을 경우 뭐 좀 그 표심이랄까 이런 게 좀 한쪽으로는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여기는 중국도 이렇게 지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다 정부 내부 갈등은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한 전력이 있다. 또 이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어쨌든 이민청이 설립을 한다고 해서 뭐 금방 설립되는 게 아니라 뭐 국회에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절차상으로 가야 할 그런 밟아야 할 수순도 있죠. 그래서 이민청 설립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민청을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은 그런 실패한 이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그래도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동포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국이민정책론이라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주요하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뭐 본부장도 역임하고, 그리고 뭐 출입국의 이 총장, 이 고위직을 역임했던 분들이 실전에서 또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론적으로 뭐 이런 뒷받침되는 그런 책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 책이 좀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동포 정책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뭐 그 부분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그 일부 중에 여러분들이 뭐 석동현 지금 변호사님이신데요, 과거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포 교육 기술단의 그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저 한간에는 이 석동현 이 변호사님은 윤석열 이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한 이 친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김덕일 원장, 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인터뷰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제주 한라대학교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님하고요, 이 김덕일 원장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 책을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김덕일 원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약 80만여 명으로 이민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80% 이상이 중국 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동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동포와 이 구소련 동포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으로도 활용의 가치가 분명한 대상이며,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필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이 동포를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김덕일 원장은요, 동포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기에 그냥 석동현 변호사님은 물론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국내 체류 동포와 재외 국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전담하여 집행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김덕균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없어서 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체류나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부가 동포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한 것과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 모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석동현 변호사는요, 현재 이 국내 거주 동포에 관한 법이 3가지가 있다. 이 재동포법,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출입국 관리법이다. 여기에 동포들의 안전한 국내 체류 보장, 비자 발급 및 취업 지원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재동포법 제4조에 정부는 대한민국 안에서 재동포가 부당한 대우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재동포법 제4조. 그렇죠. 이 법대로 하면 될 일인데 실무에서 지침으로 여러 제약을 두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서 석동현 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이 재동포법의 차별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자 임시 방편으로 도입한 것이 방문취업제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재동포와 방문취업의 체류기간의 차이점은 매우 크며 이 제도의 병폐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문취업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재동포로 통합하고 이뤄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취업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동포로 통합하고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김덕인 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동포들의 자유왕래와 체류 정책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는데 자유로운 취업에 대한 정책은 방문 취업과 재외동포 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 업종 때문에 동포들의 불만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선동원 변호사는요, 이와 관련돼서 또 현재 이 부분은 완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체류 자격별 취업 제한을 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인력난에 따른 요구로 법무부 장관의 시행규칙, 즉 지침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통합하여 취업 제한 업종에 대한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서 이 김도균 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방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국적 동포과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후 체류 관리과로 흡수되면서 담당 인원도 줄고 동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동현 변호사는요. 이 동포 정책에 대한 조직의 형성 과정과 이 발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조직 운영이 필요한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동포 정책 전담 조직을 축소해 운영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민 정책론에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먼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만료된 사람들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모두 전환을 해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점점 확대를 시켜라. 그리고 또 뭐 체류 자격에 있어서 취업 제한 문제 때문에 이 동포들의 문제가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되면은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이런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 석동현 이 변호사 전 출입국 외국 정책 본부장을 지낸 이 석동현 변호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외국적 동포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었죠. 이게 이제 폐지가 됐는데 다시 이 동포 조직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이민청 신설을 이렇게 공식화했다. 그러면은 이민청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고 나갈 것이냐. 지금의 이 재외동포, 그러니까 외국적 동포를 별도의 하나의 큰 축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순수 외국인을 또 담당하는 그런 구구로 해서 크게 양분을 해서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동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이 함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이 한국 이민 정책론에서는 이 한국형 이민 정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가야 할 길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화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의견이 있으면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